안녕하세요. 원지윤. 권준혁입니다. 2020년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가 벌써 4회차에 왔는데요. 1회차 주마패 고군분투하는 그대를 위하여, 2회차 완벽한 소통법, 3회차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그리고 오늘 4회차 이러닝이 실패하는 이유까지 맞습니다. 이러닝이 실패하는 이유를요. 저희가 함께해요 1, 2, 3이라는 슬로건을 준비했는데요. 함께하는 1, 2, 3이 뭐죠? 권진혁 선생님. 네. 1. 한 개의 연결고리 퍼실리테이션. 2. 두 번의 교육 설계, 워크숍과 액티비티. 3. 30가지의 교육 운영 기법, 온라인 강의에 대한 테크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닝이 실패하는 이유를 정강 선생님과 좀 이따 만나볼 건데요. 함께해요. 1, 2, 3.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얼워크 대표 정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러닝이 실패하는 이유인데요. 꽤 강하죠? 이러닝이 실패하는 이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닝이 실패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 라이브 러닝을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 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환경이잖아요. 언택트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자들을 참여시키고 수업에 몰입하게 할 수 있을지 그 주제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참여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이렇게 제가 좀 질문 드리면 좀 답변해도 괜찮고요. 뭔가 쓰고 싶은 말 있으면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답 해드린 분에게는 기프티콘을 드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은 함께 좀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드릴게요. 전 정강욱이고요. 저는 회사에서 영어 이름 부르거든요. 마크라고 합니다. 마크라고 불리고 있고요. 특히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책을 한 2권 정도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하나는 러닝 퍼실리테이션,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그 학습 전이와 교수 설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관해서 제가 오늘 전반부는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후반부는 올해 나왔던 책인데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라고 한 책입니다. 이 책은 비대면 환경에서 어떻게 교수 설계할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퍼실리테이션 할지 하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반반 나눠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엑기스만 딱 준비했으니까 한번 듣고 또 배우고 도움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크게 3가지 흐름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프린시플,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가, 뉴 노멀을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게 제일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학습을 일으킬 수 있을까? 거기가 제일 중요한 좀 3가지 석세스 팩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린시플입니다. 제가 그 기업에서 한참 강의를 진짜 많이 하던 거의 뭐 한 달에 20번 이상 막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연수원이어서 용인의 연수원이었는데, 연수원에 되게 오랜만에 첫 직장 동기를 만났어요. 동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왜 왔냐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 강의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좀 안 됐다는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사기친다고 수고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약간 충격이었던 것이, 그 친구가 저를 블레임하거나 어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진심으로 야, 강사는 사기치는 거 아니야? 사기친다고 고생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제가 이때 약간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지금 그러면 사기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기친 건가? 그럼 사기를 안 친다는 건 뭐고 사기를 친다는 건 뭘까? 사실 그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경험했던 기업 교육을 그랬나 봐요. 꽤 대기업이었는데도 그 친구가 그때 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경험한 그 친구가 경험한 교육이 약간 자기한테는 사기였나 보다. 그 사기란 건 뭡니까? 일단 들을 때는 좋은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것 같지만 쓸모가 없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사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좀 좋은 교육이란 뭘까?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앞으로 강의를 하고 또 교육을 하는 사람 살아가는데 좋은 교육이란 뭘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육이라면 이래야 하는데 하나는 가르친다고 배울까? 첫 번째, 가르친다고 배울까?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말 배우는 걸까? 두 번째,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실천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어야 사기치는 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르친다고 배울까?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면 배웁니까? 가르침과 배움이 별개라는 거 동의하시나요? 내가 10을 가르쳐도 1만 배울 수도 있고 0을 배울 수도 있고 혹은 9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배우게 할까? 두 번째,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도록 도와줄까? 나는 가르쳤으니까 됐어.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제 가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학습 중에 일어난 정말 실제 학습들이 현장에 적용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좀 교육자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친다고 배울까가 학습이죠. 학과 습이 일어나는가, 배운다고 실천할까를 좀 교육학 용어로는 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강의장에서 배운 것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 전이 되는 것, 옮겨지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 저는 저에게 물어본다면 좋은 교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학습 전이가 일어나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경험했던 약간 사기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학습전이 사실 이 학습전이라는 용어가 제 책을 관통하는 사실 키워드입니다.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왜 썼냐라고 얘기하면요. 학습 전이를 일으키는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철학, 교육 기법, 사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학습전이 들어가 봅시다. 결국 교육의 목적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라 볼 수 있고요. 특히 기업 교육에서 HRD라고 하죠. Human Resource Development. 기업 교육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업무 능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업무 능력을 어떻게 향상하는가 그걸 초점을 두고 있죠.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업무 능력은 어떻게 향상되나요? 여러분 신입사원 때 혹은 여러분 강사 초창기 시절 생각해 보시면은 시간이 흐르고 흘렀지 않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내 업무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나는 10년을 했는데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이거 힘드니까요. 어떻게 향상되었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향상되었나요? 네. 경험이요. 네, 좋습니다. 네, 경험이요. 네.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요. 좋습니다. 네. 이것을 경영자 200명에게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200명에게 당신의 업무 능력은 어떻게 향상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근데 그 세 가지가 약간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비율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의 비율이 약 70%, 그 다음 많이 나온 것의 비율이 20%, 그리고 마지막이 10%였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7대 2대 1 혹은 70대 20대 1 원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0은 뭐냐? 70은 뭐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대답. 하다 보니 늘었어요. 하다 보니 늘었어요 이거요. 이것을 experience라고 합니다.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직무 이동을 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혹은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여튼 일하고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죠. 야근하고 깨지다 늘었다. 뭐 이런 거죠. 야근하고 깨지고 막 일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 이게 70%입니다.
20%는 무엇인가? 20%는요. 노출되는 거예요. 어디에? 예를 들면은 선배가 하는 거 보다가 늘었다. 누가 하는 거 참고하다 늘었다. 혹은 누군가 와서 한마디 해주더라. 야,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늘었다. 이것을 exposure라고 얘기합니다. exposure, 노출된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는 social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학습. 옆에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일하다가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 내가 본 것, 들은 것 이런 걸로 내 실력이 늘었다. 마지막 10%는 뭐냐면요. 20%가 여러분이 현재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education. 이것을 formal learning이라고 합니다. formal learning.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체 교육,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이렇게 좀 규격화된 교육을 통해서 내 업무 능력이 늘었다라고 하는 비율이 약 10%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되게 적은 거잖아요. 제 질문은 굳이 교육해야 되나요? 10%밖에 안 되는데. 일하다 느는 게 70%고 옆 사람한테 배우는 게 20%면 굳이 바쁜 시간 쪼개서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예, 교육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 교육이 정말 가치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에듀케이션이 마치 바닷물에 소금이 2%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짠 바닷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10%밖에 안 되는 교육이지만 이 교육이 정말 가치롭고 의미 있으려면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이것이 제가 저에게 한 질문이고 또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10% 에듀케이션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요. 현장의 고민을 끌고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도 없고 고민도 안 되는 얘기를 수업에 다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거 들어서 뭐 하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학습자의 고민이 교육 시간에 다루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문제 중심 과정 설계라고 합니다. 문제 중심 과정 설계예요. 저는 학습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들과 현재 겪는 문제들이 강의장을 올라오고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그것들을 좀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 그거 전 제일 좋은 교육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풀리는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이 문제 중심 과정 설계라는 겁니다. 존 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손꼽히는 교육학자잖아요. 이분 책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1800년대에 쓴 책입니다. 그때 The Great Waste in the School,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낭비라고 이분이 쓰신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의 가장 큰 낭비는 학교 밖에서 얻은 경험을 학교 안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배운 건 역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가 고립되는 것이고 결국 생활에서도 고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2000년대에 좀 기업 교육에 빗대어 얘기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산행교육의 가장 큰 낭비는 현업에서 얻은 경험을 강의장 안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강의장에서 배운 건 역시 현업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 시간이 아까운 것이고 결국 HRD 부서만 욕먹는 곳이다.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현장의 경험을 가져와서 같이 고민하지 않는 것, 또 그 고민을 가져와서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사실 그 교육은 좀 정말 더 그레이트 웨이스트, 정말 가장 큰 낭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롤플레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가상의 뭘 가지고 하지 말고 저는 리얼 플레이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이슈를 들어놓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겪는 나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업 이슈를 활용하자. 현업 이슈를 학습의 재료로 활용하자. 이것이 바로 문제 중심 과정 설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익스포저, 소셜 러닝을 가지고 오자. 소셜 러닝을 가져오자. 이게 뭡니까? 옆 사람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학습자 중심 과정 설계라고 합니다.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과정 설계를 하자 이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업 교육은 좀 전문가들의 상교 학습의 장이다 생각합니다. 상교 학습이 뭐죠? 서로 가르치는 장소다 생각하는 겁니다. 현업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 강사보다는 누굽니까? 현업에 일하는 분들이고요.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사람도 강사가 아니라 현업에서 일하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러닝 퍼실리테이터는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사람이다라고 전 정의합니다. 물론 교수자가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답을 준다고 그 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가 주는 답이 나에게는 정답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교수자가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구글보다 더 많이 알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위키피디아보다 더 많이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답을 찾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에 떠올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수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수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바로 수업은 탐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탐구 공동체요. 참가자들이 조직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탐구하는 공동체. 그것이 되도록 돕는 사람이 저는 이제 러닝 퍼실리테이터. 다시 말하면 학습을 촉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탐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답을 찾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 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과정을 설계할 때, 학습자의 경험을 설계한다고 할 때 무슨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까를 넘어서 무엇을 고민하게 만들고 무엇을 찾게 만들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형식지로 함께 정리하게 할까? 형식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좀 구조화된 지식으로 정리하게 만들까? 사실 그 과정 자체가 학습입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 과정 설계와 학습자 중심 과정 설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교육이 학습자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학습자들이랑 함께 찾아갈수록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무엇이 일어나냐? 그럼 이 에듀케이션이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이제 현장에 전이되는, 다시 현장에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학습 전이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가자의 진짜 경험을 강의장으로 가져오게 하고요. 참가자의 진짜 학습을 현업으로 가져가게 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서 이번 좀 실험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떤 교수법이 더 효과적일까에 관해서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런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클래스룸이 오프라인 수업이에요. 집체 교육. 하나는 온라인 교육.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교육은 이러닝입니다. 이러닝. 녹화된 교육을 듣는 것. 세 번째로는 블렌디드 딜리버리는 이제 클래스룸과 온라인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섞어서 하는 이 세 가지, 클래스룸, 온라인, 블렌디드 딜리버리를 같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각각 다른 교수법을 써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더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클래스룸, 온라인, 혹은 섞어서 하는 것, 블렌디드로. 한번 여기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실까요? 한번. 네. 나는 클래스룸이다. 1번. 온라인이다. 2번. 약간 블렌디드다. 3번. 네. 네, 블렌디드가 블렌디드 쓰신 분이 좀 이렇게 있으시네요. 네, 좀 많으시네요. 네. 블렌디드의 표를 많이 주고 계신데, 그렇죠. 왜냐면은 왠지 두 가지 섞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나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교수법이 더 효과적일까를 알아봤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뭡니까? 효과적? 어떤 효과적입니까? 여기 관해서 한번 좀 이 회사에서는 진짜 효과적인 것을 되게 깊게 한번
깊게 한번 알아봤더라고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다면평가 결과. 학습을 들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한 피드백. 이것이 달라졌냐? 첫 번째 효과성이었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강하게 실제 비즈니스 결과가 좋아졌냐? 이 사람이 속한 팀의 비즈니스 결과가 좋아졌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교육이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면평가와 비즈니스 결과 두 가지 다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많이 오른 사람이 있고 약간 낮게 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이 오른 사람들은요, 약 42% 올라갔대요. 본인 직속 부하의 생산성을 평균해 보니까 한 40% 올라갔고요. 적게 올라간 학습자들도 약 16%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교육이 좋았다. 일단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수법이 더 효과적이었냐면요. 이 교수법에 대해서는요. 교수법과 관계가 없더라, 이 결론입니다. 관계가 없더라. 클래스룸이 되게 좋지도 않고 온라인이 되게 좋지도 않고 섞는 게 좋지도 않고요. 각자 다 어떤 교수법 배웠던지 간에 높은 효과를 낸 분도 있었고 낮은 효과를 낸 분도 있더라.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그럼 무엇이 다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육 효과가 달라졌을까 알아보니까 높은 향상을 보인 리더는 낮은 향상을 보인 리더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높은 향상을 보인 학습자들, 그분은 자기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사와 만났을 확률이 약 4배가 높다. 누구에 비해서? 낮은 향상을 보인 학습자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상사가 내가 받는 교육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어라고 인식할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더라. 누가요? 높은 향상을 보인 학습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사는 내가 받는 교육 훈련을 지지해주고 있어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2배가량 높게. 세 번째로는요. 내가 교육과 관련된 행동 변화를 보인다면, 배운 것을 적용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확률이 약 2배 차이가 나더라. 높은 향상을 보인 학습자들이 그런 기대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쓰면은 인정받을 것 같아. 보상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시면은, 학습이 정말 전이가 되려면요, 전이가 되기 위한 풍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 자체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학습자가 돌아가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적용하기 쉽게 해주는 학습 전이가 일어나게 도와주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것을 전이 풍토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클라이밋이라고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진정한 임팩트는 참가자들이 학습 이후 돌아갈 업무 환경이 잘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거나 또 교육 기획하거나 할 때 교육 내용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서 겪는 업무 환경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좋은 교육, 다시 말해 학습 전이가 일어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파이크라는 분 아시죠? 바파이크 창의적 교수 기법 쓰신 분이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교수법 책, 창의적 교수법 저자기도 하시죠. 바파이크 그룹의 회장님이기도 하시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remind you, 난 너에게 좀 떠올리게 하고 싶은데 뭐냐면 트레이닝은 프로세스가 아니야. 트레이닝은 프로세스야. not an event, 이벤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은 한 번 한 이벤트가 아니라 좀 프로세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과를 내는 거다. 그런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당신의 교육 프로그램에 트랜스퍼 스트래티지, 전이 전략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에는 전이 전략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알차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잘 배우고 적용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내 프로그램 안에는 어떤 전이 전략이 있는지, 어떻게 배운 것을 기억하고 현장에 쓸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의 고민들이 녹아 있는지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러닝 퍼실테이션에 관한 두 가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참가자의 학습을 촉진하자. 어떻게 해요? 과정 설계를 잘하자. 문제 중심 설계 그리고 학습자 참여 중심 설계를 해보자. 두 번째로는요. 참가자의 전의를 촉진하자. 그러니까 전의 풍토를 만들자. 또 학습을 이벤트로 보지 말고 프로세스로 보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와 숲을 함께 보자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테크닉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쓴 책에서도 좀 디테일한 팁들이 나와 있습니다. 테크닉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은 좀 책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좀 주변 사람들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좀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 현장의 뉴 노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온라인 교육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은 비실시간, 실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건 실시간이죠. 제가 말하는 거 바로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온라인 라이브죠. 온라인 라이브 러닝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비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죠. 녹화된 유튜브를 본다, 혹은 녹화된 어떤 영상을 본다는 것이 이제 비실시간, 이러닝이라고 얘기도 하죠.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여기 실시간 교육입니다. 이러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인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게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교육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누냐? 하나는 상호작용이 높냐 낮냐. 그러니까 학습자의 참여가 높은가 낮은가. 두 번째로는 참여 인원이 많은가 적은가. 이 두 가지의 요소로 온라인 라이브 교육을 구분하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교육, 이런 거 유튜브로 좀 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참여 인원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참여 인원이 많은데 상호작용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죠. 여러분 상호작용 한다는 게 지금 저랑 하는 게 채팅 올라오는 거잖아요. 제가 채팅을 읽지도 못해요, 지금. 상호작용이 높지는 않은 거죠. 참여 인원은 많은데 상호작용은 적은 온라인 라이브 교육을 웹캐스트라고 합니다. 웹캐스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온라인 라이브 교육이 웹캐스트예요. 캐스트가 뭡니까? 브로드캐스트죠. 그러니까 방송을 무엇으로 한다? 웹으로 한다. 이러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을 이제 웹캐스트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참여 인원은 약간 더 적어야 하고요. 상호작용은 조금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웨비나라고 합니다. 웨비나는요, 웹으로 하는 세미나예요. 세미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세미나 그러면 뭔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패널 토론을 하거나 혹은 참가자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미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미나를 무엇으로 한다? 웹으로 한다. 그래서 웨비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주제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상호작용이 웹캐스트가 높다는 것은요.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높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웨비나에서는요. Q&A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질문을 잘 답해주는 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혹은 패널들 간의 토론이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적인 요소에서. 그래서 웹캐스트보다는 상호작용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뜻에서 상호작용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은 것, 상호작용이 더 높은 것, 하지만 참여인은 더 적어야 하는 것을 버추얼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버추얼 클래스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시대가 바뀌면 버추얼 클래스가 뭐냐면요. 버추얼이 뭡니까? 가상이잖아요. 클래스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수업이에요. 버추얼 클래스가. 그럼 가상이라고 하면 진짜는 뭐냐? 진짜가 실제 집체교육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교육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한다.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버추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체교육할 때 오프라인 현장에서 만나서 교육할 때 뭐 합니까? 교수자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기도 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토론하기도 하고 토의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용을 적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굉장한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된다. 그래서 버추얼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버추얼 클래스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할 때는 지금 여러분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웹캐스트가 무방합니다. 웹캐스트 괜찮아요. 그런데 약간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을 배운다든지 혹은 본인의 어떤 마인드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내용, 다시 말해 역량이라고 하는 KSA, knowledge, skill, attitude에 관련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때는요. 웹캐스트나 웨비나보다는 버추얼 클래스가 더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클래스는 높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원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정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업에서 주로 할 때는 12명 이하를 좀 부탁드리거든요. 한 클래스 12명 이하가 들어오길 바라고요. 혹시나 맥시멈으로 할 때는 25명까지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프로듀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FT, 퍼실리테이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2명이 함께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야지만 교육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버추얼 클래스도 보실 수 있고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 교육한다라고 할 때는 뭐죠? 이러닝을 한다, 혹은 웹캐스트를 한다, 웨비나를 한다, 혹은 버추얼 클래스를 한다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줌교육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혹은 뭐 온라인 라이브 교육해요 이렇게 나누시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서 내가 하는 게 어떤 종류지? 웹캐스트인가? 웨비나인가? 버추얼 클래스인가에 따라서 사실 교수 설계가 달라져야 하고요. 사용되는 기능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뉴노멀인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시대가 확 와버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지금 9월이잖아요. 사실 연수원 돌아다니라고 지금 허걱허걱 했을 타이밍인데 지금은 제가 거의 뭐 사무실에서 저희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거기서 강의하는 비율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에 가서도 온라인,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가서도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지금 거의 90% 이상은 다 온라인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라이브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뉴노멀이죠, 뉴노멀. 그래서 트레이닝이 확실히 변했다. 교육 훈련의 동향이 확실히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역사를 좀 간단히 되짚어 보면요.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불과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교육한다 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오프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해요? 이게 뭡니까? 오프라인은 모여서 하나요? 온라인은 이러닝으로 하나요? 이 얘기였죠. 그렇죠. 오프라인이 이러닝으로 해요. 이번 교육은 이러닝입니다. 이러닝 들으면 되고. 이번 교육 모여서 합니다. 오프라인.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대가 열렸죠. 다음 시대가 뭐냐? 이렇게 나눠서 하기보다는 좀 섞어서 하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섞으니까 더 효과적이더라. 이게 뭡니까? 블렌디드 러닝이죠. 혹은 그러니까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 섞자는 거예요. 이러닝과 오프라인을 섞자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섞는 거냐? 일단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면요. 일단 앞뒤로 붙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는 거예요. 이것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한다면요. 물론 거의 이렇게 됐죠. 아무래도 이러닝을 조금 먼저 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뒤에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거꾸로 교육이라고 할 때는요. 이 두 가지를 되게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면요. 온라인에서는요. 이러닝에서는요. 관련된 지식을 다 학습해요. 지식만 딱 학습합니다. 지식을. 컴팩트하게 학습하고요. 오프라인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오프라인에서는요. 그 지식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해보고 사용해보고 토론해보고 활용해보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것이 그래서 플립드가 뭐 거꾸로라는 얘기잖아요. 뭐가 거꾸로죠? 옛날에는 오프라인에 만나서 지식을 배웠는데 지식을 거꾸로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뭐죠? 그걸 토론하고 토의하고 적용하는 것들, 실제 케이스를 다뤄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플립드 러닝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시대가 확 바뀐 것 같아요. 진짜 급하게. 이제는 OR의 시대나 AND의 시대를 넘어서 컨비네이션의 시대가 열렸다. 컨비네이션 시대 열린 거예요. 컨비네이션 시대. 어떤 겁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이야? 아니면 이러닝이야? 아니면 온라인이야? 특히 온라인 라이브야? 온라인 라이브에서도 웹캐스트야? 웨비나야? 버추얼 클래스야? 선택지가 확 늘어난 거예요. 이제는 둘 중에 뭐 고를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학습법 중에서 우리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무엇을 조합해야 하나 이런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게 먼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중학생 아들 1명, 초등학생 딸 2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컨비네이션을 학교에서 수업하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EBS를 들으라고 해요. 이러닝이죠. 그리고 가끔은 학교로 갑니다. 가서 배워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오프라인이죠. 또 집에서는요. 온라인 라이브로 버추얼 클래스죠. 선생님과 수업을 하더라고요. 이 초등학생들도. 이 세 가지 섞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게 될 거예요. 왜? 당연히 섞어서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컨비네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것을 굳이 오프라인으로 해야 해? 이것을 왜 굳이 이러닝으로 해야 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도래했다. 뭐가요? 초이스 투 컨비네이션. 선택의 시대에서 컨비네이션 시대로 이미 우리가 옮겨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기업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업에서도 컨비네이션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조합해서 최적의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비용 편익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절한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내려고 노력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비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 교육에서 가장 큰 교육비는요, 사실 학습자의 시간이에요. 그분들을 일을 하지 않고 교육하는 시간을 빼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7월이네요. 7월에 SK 유니버시티, SK 사내대학 마이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섞어서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좀 배웠냐면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배웠어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혹은 회의를 진행하거나 혹은 교육을 진행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좀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좀 섞어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퍼실리테이션을 임직원들에게 좀 가르치는 혹은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기획자라면, 교육을 설계하는 설계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컨비네이션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정도의 컨비네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총 3일간 진행했었습니다. 교육은 3일간 진행했고요. 프리세션이 있었어요. 3일간 본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교육이 있었고요. 사전 교육 이후에 데이 1, 데이 2, 데이 3 3번의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팔로우업이 준비되었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프리세션. 다시 말하면 본교육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교육 방법을 쓰셨을 것 같으세요? 나는 사전이라면 이런 걸 쓸 것 같다.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나는 좀 무엇을 했을 것 같다. 혹은 왜 그랬을 것 같다까지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3번 어떤 분은 웹캐스트를 먼저 하겠다. 어떤 분들은 딩굴 365님 3번 하셨고요. 권준영님은 4번, 4번 웨비나 하겠다 하셨고요. 젠트리는 프리세션은 참여자 아이스 브레이킹 하겠다. 아리님은 3번, 젠트리는 집체교육 참여자 집체교육을 하겠다. 그때 참여자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좀 쿠폰 한번 감사의 뜻을 담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여러 가지 다 정답 있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획하시는 의도에 맞게 하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은 프리세션은 이러닝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러닝으로 가져갔고요. 이러닝으로 가져간 이유는 학습자마다 참여자들마다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이 이제 레코디된 이러닝을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들을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그건 자율적으로 맡겨서 진행했었고요. 실제 데이 1에서는 첫 번째로 웹캐스트였습니다. 이거 특강이죠. 웹으로 한 특강이었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특강을 했던 이유는 일단 개념을 정리하는 건 특강이 좋거든요.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거. 두 번째로는 배워야겠다는 동기를 일으키는 것도 웹캐스트가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개념과 사례의 중심을 통해서 좀 동기를 일으키는 것들을 웹캐스트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이후에 반을 나누었어요. 한 10명에서 12명도 반을 나누어서 버추얼 클래스에 들어가서는 여러 명의 FT가 나누어서 방에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실제 퍼실테이션 스킬들을 익히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로 진행했고요. 세 번째 날에는요. 웹캐스트에 이어서 웨비나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날 왜 웨비나를 했냐면요. 웨비나는 뭡니까? 전문가들의 자기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성인 교육이라면 학습 전이라고 보는데 배운 것을 적용할 때 굉장히 좋은 것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 웨비나에서는요. 저희 외부 강사진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조직에서 퍼실리테이션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듣고 그분들과 Q&A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구나라는 실 사례와 상황과 방법들을 듣는 시간, 그것을 웨비나로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 세션은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로우 세션은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한 이유는 온라인에서 배웠던 것 중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모여서 더 많이 실습해 보고 싶어요. 많이 경험해 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하반기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컨비네이션인 거예요. 컨비네이션. 목적에 따라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컨비네이션 왜 쓸까? 뭐 이렇게 배움을 잘 일으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교육 목적에 따라서 한번 교육 방식을 조합해 보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뉴노멀은요. 뉴노멀. 온라인 라이브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일단 혼자 처리할 거 너무 많다.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아요. 어떤 것이 많습니까? 일단 강의해야 되죠?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공유해 줘야 돼요. 채팅창 같은 것으로. 채팅도 확인해야 되고요. 참가자의 반응도 잘하고 있나, 막 화면 켰나 껐나 살펴야 되고요. 이게 제일 크잖아요. 자꾸 막 문제 안 들려요, 막 안 보여요, 이런 기술실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뭔가 주석 같은 걸 썼으면 주석도 쓰고 지우고 또 가끔은 이제 카톡창을 같이 띄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혹시나 줌이나 웹엑스가 되지 않는 걸 카톡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스마트폰도 봐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할 게 많다. 강의만 하기도 급한데 집중하기 쉽지 않은데 할 게 많다. 그래서 사실 저는 팀으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뉴노멀이에요. 여러분 강의하실 때 특히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를 하실 때는요. 개인적으로 혼자 하기보다는 꼭 짝을 지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게 보면 이제 work as a tea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특히 대규모 강의할 때는요. 하나 퍼실리테이터 뭡니까? 교수자죠. 테크니션은 특히 대형 강의할 때는 정말 테크니션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좀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프로듀서입니다. PD. FT와 PD가 짝으로 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PD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사실 저 기업에서 요청 오면은 둘이 갑니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그분은 뭐 하냐?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왜 같이 오냐? 약간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혹시 교육비를 높게 받으려고 두 명 데리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PD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PD는 첫 번째로는요. 오퍼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강의하면 트러블이 많잖아요. 특히 기계적인 트러블이 많잖아요. 이런 트러블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1대1 채팅이나 전화로
해결해주는 역할들을 FT가 합니다. 오디오나 학습자들의 좀 궁금점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해결해주는 역할, 오퍼레이터 역할이죠. 다시 말해 교수자가 교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오퍼레이터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PD가 주제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함께 진행합니다. 그게 훨씬 좋아요. 어떤 면이 좋냐면요, 보이스가 믹싱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잖아요. 좋으신가요? 약간 지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남녀 간의 목소리 혹은 약간 차이가 나는 목소리 들어오면요, 갑자기 집중이 확 돼요. 이게 라디오나 여러분 들으시면은 혹은 여러분 요즘 뭐 팟캐스트 들으시면은 꼭 몇 명이 함께 나와서 강의를 진행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스가 달라질 때마다 집중도가 높아져요. 집중도가. 아무리 좋은 목소리라도 한 사람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지루해져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참가자 통화 같은 것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할까? 전화? 이런 통화? 이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스를 믹싱할 수 있는 듀얼 퍼실리테이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추천드리고 세 번째는요. 프로듀서가 좀 경력이 충분한 사실 능숙한 프로듀서라면요. 교수 설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수 설계를 전담하기도 해요. 미국에서 ATD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ATD. 거기서 진행하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에서는요. 그러니까 프로듀서와 FT가 함께 나오는데 FT가 하는 말이 본인이 강의를 이 PD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D가 더 고수인 거예요. PD가 훨씬 전체를 봐주면서 강의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해주고요. 퍼실리티는 사실은 강의 전달자 역할을 주로 하는 거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좀 만나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오퍼레이터 역할이라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도 서로 좀 품앗이도 해줄 수 있잖아요. 옆 사람하고. 내가 줌으로 이번에 강의 됐으니까 좀 PD를 좀 도와줘. PD로 좀 도와줘. 이렇게 좀 함께. 그렇게 가시면서 팀으로 일하는 것들을 좀 습득해 가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를 잘하려면은 무엇을 해라? 요걸 해라. 요 세 가지를 해라. 첫 번째. 일단 온라인 교육할 때는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떨어지는 시읒, 지읒, 기읒, 높아지는 쌍디귿 지읒 이렇게 얘기하는데 떨어지는 뭐가 떨어진다? 온라인 교육하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관점이죠. 일단 실제감이 떨어진다. 실제 가치가 않다. 두 번째 높아지는 뭐죠? 딴짓 발생률. 이렇더라. 그래서 실제감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진짜로 내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실제감입니다. 실제감을 구성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수 실제감. 교수 실제가 뭐냐면요. 교수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교수 실제감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신가요? 좀 나하고 좀 같이 뭐 얘기하는 것 같아. 뭔가 나한테 좀 가르치는 것 같고 막 지금 진짜 좀 이분이 교육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실제감이 있는 거예요. 교수 실제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료 실제감. 사회적 실제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나 혼자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함께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동료 실제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실제감은요. 인지적 실제감이라고 해서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혹은 마음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뭔가 알아가고 있어라는 느낌이 드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는 교수 실제감, 동료 실제감, 인지적 실제감. 이 세 가지 실제감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감이 높아지면 딴짓 발생률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실제감을 높이고 딴짓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FT의 믿음, 컨텐츠의 밀도, 인터랙션의 빈도입니다. 첫 번째, FT의 믿음. FT가 믿어야 돼요. 뭘 믿냐? 뭘 믿으면 좋을까요? FT가요. 온라인 라이브로 하는 강의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라이브로 강의해도 정말 도움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돼요.
이런 가수가 노래할 때 있잖아요. 막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그게 노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가수의 정서가 전이가 되거든요. 그 사람 느낌이 전이가 돼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거. 그래서 정말 유명한 가수들 보면은 마음 딱 잡고 부르잖아요. 집중해서. 그 집중이 뭡니까? 안 틀려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내 감정을 모으는 거거든요. 정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교수자도요,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믿음이 전달이 돼요. 누구에게? 학습자에게요. 무엇을 통해서? 교수자의 말을 통해서. 교수의 언어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말이요? 아, 비대면이 너무 힘드시죠? 이런 거죠. 비대면이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아, 온라인에서 집중하기 진짜 힘드시겠지만 한번 좀 노력해 보세요. 혹은 아, 만나서 하면 정말 좋았을 건데 진짜 아쉽습니다. 혹은 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네요. 이런 말들을 하시면 뭐죠? 이건 뭐죠? 교수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 거야. 별로 크게 도움 안 될 거고 집중하기 진짜 힘들 걸? 이렇게 믿으니까 뭐죠? 이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제 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장표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얘들아 집중하기 힘들지 그런데요. 근데 자기 집중을 잘하고 있었대요. 그 말 들으니까 아 맞아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내가 힘들지. 아니, 힘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어떤 말 하셔라?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아, 새로운 환경이 매우 흥미롭고 좋네요. 아, 특별한 날에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는 러너입니다. 네, 오늘은 최고의 교육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네, 온라인 소통이 주는 장점을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네, 형태는 언택트지만 마음은 컨택트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교수자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자가 이번 교육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만 뭡니까? 교수자가 열심히 준비할 거 아니에요. 본인도. 어차피 안 될 거 생각하시면 준비 대충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전달된다. 두 번째, 컨텐츠의 밀도. 온라인 강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쓸데없는 말 거의 안 하는 거 아세요? 제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빠르게 진행하거든요. 이게 밀도예요, 밀도. 밀도가 강하지 않으면요, 집중도가 바로 틀어집니다. 밀도는 일단, 밀도 높이는 어떻게 한다? must to know. 진짜라 할 것과 nice to know. 알면 좋은 것을 나누자라는 겁니다. 알면 좋은 것보다는 진짜 알아야 할 것만 넣자는 거예요. 어디에? 컨텐츠 안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티칭하기보다는 리딩하거나 서칭하기 하는 것을 많이 활용하자. 이것은 웹캐스트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들지만요, 버추얼 클래스에서는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툴입니다. 제가 여러분 10가지 원리를 티칭할 수 있지만 10가지 원리를 읽을 수 있게 채팅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효과적입니까? 읽기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물론 제가 엄청 잘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읽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혹은 더 좋은 것은요, 그것을 찾는 것을 권해드려요. 온라인 랩의 강점이 뭡니까? 모두 앞에 무엇이 있다? 노트북이 있다. 모두 앞에 무엇이 있다? 인터넷이 있다. 인터넷으로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떤 주제를 던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찾게 하시라고요. 찾아보시고 정리해보세요. 시간 드리면요. 그 시간에 뭐죠? 자율학습이 일어나죠. 여러분, 자율학습보다 좋은 학습이 없습니다.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학습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요, 티칭은 컴팩트하기라. 어떻게 해요? 15분 이상 강의하지 않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해요, 저는 사실. 15분이 지나면 한 번 정도는 다른 인터랙션이 생기거나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을 권합니다. 성인의 집중도가 15분 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티칭은 컴팩트하게 해라. 이 말씀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빈도입니다. 인터랙션의 빈도. 빈도는요, 참가자들과의 빈도,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빈도가 3에서 5분 이내에 한 번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3에서 5분 이내에 참가자와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한다. 참여가. 이것이 제가 막 드린 얘기가 아니라 사실 글로벌하게 좀 스탠다드하게 읽혀진 책들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Virtual Training Tools and Template이라고 신디
휴재 씨라고 한 이분이 이 분야에서 거의 뭐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는 거의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3에서 5분 이내 한번 파티스펀트의 인게이지먼트를 일어나게 해라. 그리고 Successful Virtual Classroom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3에서 5분 꼭짠 듯이 3에서 5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3에서 5분에 내 참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는요. 우선 참여에 대한 정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에서 참여처럼 쓰고 이야기하고 붙이고 발표하는 식의 참여가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눈으로 읽는 것도 참여입니다. 내가 저거 읽고 있는 거예요. 읽을 시간을 데리고 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귀로 듣는 것도 참여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참여고요. 네 번째로는 손으로 지금 채팅하셨죠? 채팅하거나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다 참여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머릿속으로 고민하게 하는 것도 참여예요. 학습자들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머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습자 참여 방식입니다. 5가지요. 읽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말하게 하거나 쓰게 하거나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일으키는 방식은 여러분이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에 쓰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템플릿을 프로바이딩 하거나 혹은 스크린을 쉐어링하거나 채팅하거나 브레이커 룸스는 소회의실 기능을 쓰거나 인스턴트 피드백 혹은 피드백 아이콘 있죠? 아이콘을 쓰게 하거나 어노테이션 주석 기능을 쓰거나 보팅이나 테스팅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능들이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좀 조합해서 잘 쓰시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참여를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라이브의 큰 장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더 쉽게, 편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빈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3가지 FT의 믿음, 컨텐츠의 밀도, 인터랙션의 빈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닝 퍼실리티 앤 프린시플,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문제 중심 설계, 학습자 중심 설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이 풍토를 신경 쓰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학습 전이를 위해서요. 두 번째, 교육 현장의 뉴 노멀에 관해서는요. 초이스의 시대를 지나서 컨비네이션 시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무엇을 조합할지를 고민하자. 그리고 work as a team. 혼자서 강의하려고 하지 말고 PD와 함께 하면 좋다. 팀으로 함께 일하자. 세 번째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를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FT의 믿음, 컨텐츠의 밀도, 인터랙션의 빈도 이 3가지를 신경 쓰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간 그냥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